들어오셨어요? 네, 오늘 저희 3D 레이어 하고 있거든요. 음,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이렇게 컴퓨터 이제 켜서 들을 수 있으면 좋긴 할 텐데, 네. 하던 거 할게요. 네. 이렇게 하셔서 이제 도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3D 3차원 속성을 활성화해 주시고, R 눌러서 로테이션을 좀 돌려보도록 할게요. X를 90으로 해주시면 돼요. X 90 이렇게 하시면은 얘가 수직으로 회전이 되었죠. 이 상태에서 탑에서 보면 도시의 레이어가 있을 거예요. 이 도시 레이어 앞부분으로 데려가 줍니다. 이렇게 딱 맞춰줘요. 네. 그리고 앞에서 화면 봤을 때 이 도시의 하단 부분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줍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도로를 제가 만들었어요. 네, 이게 도로고요. 그리고 탑에서 또 봤을 때 이 도로 정중앙에다가 자동차를 배치를 시켜줍니다. 네. 요거 예제를 좀 다운로드 해주세요. 네. R 누르시고 X 로테이션을 90으로 해주시는데 제가 좀 가서 볼게요. 네. 잘하셨고 탑에서 잘하셨고 이제 그래서 포지션을 Y를 이렇게 내려주시고 주시면 이게 폰트 들어가는 보시면 있는데 밑에를 이제 맞춰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레이어를 자동차를 Z 줄을 중에서 가운데로가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조금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주셔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그 자동차를 저희가 위치를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한 분이 더 들어오셨어요. 민정님? 민정님? 정민님이신가? 정민님 왜 민정님으로 들어오셨죠? 네, 네. 이렇게 이제 우리 오늘 3D 레이어 하고 있는데 예제를 좀 다운로드 해주세요, 정민님. 네, 바퀴를 이제 페어 런치를 했고요. 그, 네, 저희가 지금 3D 레이어 조정해보는 거 하고 있거든요. 네, 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단부에서 1뷰, 2뷰, 4뷰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2뷰로 좀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좀 탑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들이 화면 조정하실 때 이 화면 클릭하고 이렇게 뭐 레프트,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뷰로 좀 바꿔주시고 라이트를 뭐 이렇게 좀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우리가 그 카메라로 볼 수 있는 그 액티브 카메라 뷰랑 라이트, 레프트, 탑, 뭐 바튼 뭐 이런 거 외에도 커스텀 뷰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네. 일단 화면 하나를 이 하단에서 우리가 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데 커스텀 뷰로 클릭해서 바꿔봅시다. 커스텀 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카메라 뷰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지정되어 있는 프레셋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도구 툴을 활용을 해서 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뷰를 바꾸는 아이콘은 요거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올비트 어라운드 커서 툴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클릭하시면은 딱 봐도 뭔가 회전을 돌리는 그런 아이콘이잖아요. 그래서 이 커스텀 뷰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회전 각도를 돌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원하는 그런 뷰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화면에서 사이즈를 좀 조정을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펜 언더 커서 툴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또 클릭해보시고, 네, 아까는 이제 커서를 돌렸는데, 이거는 이제 위치를 뭐 이렇게 조정을 하고 싶을 때 위치를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사이즈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이동툴인데, 네, 위치를 조정할 때는 우리가 그 각도 조정하는 걸로 못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위치 조정하시고, 뭐 크게 볼 때는 그냥 커서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해서 볼 수 있는 툴이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이 3D에 대한 거를 레이어를 간략하게 조정을 좀 해봤습니다. 정민님이랑 종민님은 에펙 지금 실습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면 네, 같이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컨트롤 N 눌러서 또 다른 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는 좀 새로운 거니까 다 같이 그럼 할게요. 텍스트 개체를 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3D 레이어라고 이제 좀 써보고, 어, 컨트롤 Y를 누르면 우리가 솔리드 개체 만들 수 있잖아요. 솔리드 개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솔리드 개체를 만들었고요. 두 개를 다 3D로 변환을 해줍니다. 네, 지금 커스텀 뷰여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지고 있는데 저는 커스텀 뷰에서 할게요. 뷰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볼 때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나누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 이 솔리드 개체는 제가 바닥으로 쓸 거기 때문에 또 R 누르시고 X 로테이션을 2식으로 바꿔줘요. 네, 바꿨죠? 그 3D 레이어 이제 화면 축에서 Y축을 이렇게 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키 눌러서 포지션 값에서 X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네. 하면은 이 바닥면이 있고 3D 레이어라고 하는 텍스처가 위로 올라온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이제 보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3D다 보니까 개체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부딪히면은 이런 식으로 잘려요. 잘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린 거를 좀 바라지 않는다면 위치가 안 겹치도록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라이트 뷰에서 보면은 이제 바닥면이 있고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 텍스트 레이어가 있는 상태죠. 이번에는 라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타임라인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뉴에 들어가시면 라이트가 있거든요. 라이트 클릭. 네. 그 라이트의 타입이 여러 개가 있어요. 포인트도 있고 스팟도 있고 파리얼도 있는데 스팟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스팟 라이트 선택하시고 여기 보시면 뭐 인텐시티, 콘 앵글, 뭐 콘비더 등등등이 있고 캐스트 섀도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밝기에 대한 설정, 밝기에 대한 각도, 이 밝기에 대한 피더 값을 저희가 이렇게 수치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섀도우는 당연히 그림자에 대한 거예요. 이 섀도우를 끄시면은 빛은 있는데 그림자는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 캐스트 섀도우를 키시면은 저희가 이 개체에 대해서 그림자를 만들 수 있어요. 일단 한번 라이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네. 굉장히 좀 어둡게 지금 되어 있는데 위치를 좀 조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떤 특정 방향을 비춰주는 그런 라이트예요. 그래서 얘를 좀 이렇게 위로 좀 올려서 우리가 화면에서
어떤 곳을 비출지 이 포인트를,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앞쪽을 비출 수도 있고, 이렇게 뒤쪽을 비칠 수도 있어요. 앞뒤, 뭐 이렇게 좀 글자 쪽으로 이제 가져다 놔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게, 분명 그림자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글자에 그림자가 없어요. 네. 우리가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라이트에서도 설정을 하나 해주셔야 되는데, 텍스트에서도 그림자를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림자 클릭하고, 네, 매터리얼 옵션 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매터리얼 옵션. 여기에도 캐스트 섀도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그림자를 활성화시키려면 라이트에서도 테스트 섀도우 옵션 활성화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레이어에서도 세팅해 주셔야 돼요. 두 개 다 세팅해 주셔야지 그림자가 보여요. 예, 제가 라이트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여기 일단 체크 하나 했죠? 라이트는 제가 한 거예요. 그 레이어에서 이제 캐스트 섀도우 체크해 볼게요. 레이어에서 체크하시는 건요. 매터리얼 옵션에 테스트 섀도우라고 있어요. 대부분 오프로 되어 있거든요. 온으로 바꿔줍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텍스트에 그림자 생겼죠? 네, 그림자가 이제 생성됐어요. 어, 지금 음, 라이트 옵션도 아까 저희가 세팅을 할 때는 팝업 창에서 봤지만 타임라인 창에서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스타일도 바꿀 수 있고, 뭐 색깔도 지정할 수 있고, 앵글 각도, 삐덕각, 뭐 레디어스, 뭐 섀도우, 다크니스 등등등등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일단 폰 앵글이 좀 너무 좁은 상태여서 폰의 앵글, 그러니까를 더 우리가 수치를 높이면은 와이드한 그런 빛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드래그해서 조금 넓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더 이제 콘의 앵글 값, 그러니까 빛의 앵글 값이 와이드해졌어요. 그리고 밝기는 인텐시티로 조정하시는 거예요. 인텐시티를 이렇게 밝게 하면 밝아지죠? 네, 굉장히 밝아진 상태가 됐어요. 밝다는 상태가 됐고, 필터 값은 이제 우리 필터 값이 그 테두리에 불투명한 흐린 정도잖아요. 이것도 뭐 폰의 필터 값도 동일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수치를 100으로 하시면요. 테두리가 조금 부드러운 그런 전등이 되는 거고요. 수치를 낮추시면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빛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피더값, 앵글값, 그리고 인텐시티를 한번 조정을 해봅시다. 네, 15분까지 한번 하나씩 눌러보면서 조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니까 두 명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착하죠? 네, 우리 친구들. 음, 정민이 한 시간 정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제가 오늘 수업은 좀 녹화를 해볼게요.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유튜브 링크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지금 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스포트라이트도 스타바치 아이콘을 저희가 이렇게 키프레임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0초 구간에다가 폰 앵글을 0으로 이렇게 두시고요. 네. 그리고 2초 구간으로 이동해서 폰 앵글 값을 한 150 정도 이렇게 바꿔볼게요. 네. 폰 앵글을 0초에서 0도, 2초에서 150. 그래서 스페이스바 눌러보면은 이런 식의 키프레임 값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도 당연히 저희가 그 3D 개체도 포지션 값을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키프레임을 제대로 만드셨다면은 1초로 이동하셔서 1초 구간에서 네, 그 포지션을 좀 조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포지션 들어가셔서 스타바치 아이콘 키시고요. Y축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세요. 수치를 낮추시고 2초로 가셔서 위로 올라오는 그런 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N 하셔도 네, 뭐 이렇게 이제 지정하면은 얘가 이런 식의 이제 움직임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죠. 네, 그리고 라이트 색상 관련해서도 이 색상이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색깔을 교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꾸시면요. 뭐 이렇게 이제 노란색의 빅트로도 가능해요. 그렇고 네, 색깔이 바뀌죠? 보시면 이 컬러에 대한 값도 키프레임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노란색 했다가 뭐 핑크색 했다가 막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어요. 네, 뭐 초록, 파란색, 음, 초록색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황색 뭐 이렇게 네 아주 휘황찬란하게 했고요.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게 바닥이 이렇게 네모나잖아요. 네모나면 사실 좀 신경이 쓰이죠.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스케일을 키워버리면 바닥에 약간 그 테두리 부분이 안 보이게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라이트 조정이랑 뭐 이렇게 개체 조정을 살짝 해봤고요. 컨트롤 N 눌러서 텍스트를 카메라를 돌리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면은 텍스트가 허공에 떠 있고 카메라를 돌리면서 뭐 이렇게 내용물이 나오는 그런 거를 좀 많이 봤을 텐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텍스트 레이어를 3D 개체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있고 또 카메라를 개설을 해 주셔야 되고 카메라가 이 텍스트의 위치를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키프레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하나 쓰고 네, 컨트롤 D 눌러서 저는 어, 뭐, 땡땡 뭐라고 하지? 오늘은 강사로 네, 컨트롤 D 누르고 오늘은 토요일 어, 네, 오늘은 토요일 수업이 있는 날이죠. 이렇게 수업하는 날 이렇게 이제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그 3D 레이어를 활성화를 해주시고요. 3D 레이어 활성화하고 여기에서 T를 누르시고요. T, 네, Z축을 이렇게 이제 뒤로 제가 Z축은 플러스로 갈수록 멀어진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화면에서 멀어진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뒤로 보내줘요. 뒤로, 뒤로. 네, 뭐 이렇게 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카메라를 좀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고요. 뉴에 들어가셔서 카메라를 기설해 줍니다. 오케이. 네, 눌러주시면 이제 앞에 카메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 카메라를 개설했으면 카메라 뷰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 뷰로 바꿔주시고 그 한쪽을 액티브 카메라로 좀 바꿔볼게요. 액티브 카메라가 이제 카메라 뷰입니다. 액티브 카메라 클릭. 네, 그렇게 하시면은 되고요. 배경이 조금 이제 뭐 검정색인 상태인데 뭐 일단은 이렇게 해놓을게요. 음, 카메라의 포지션을 좀 움직여 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 보면은 또 텍스트들이 너무 이제 뭉쳐져서 보이잖아요? 예, 뭉쳐져서 보이는데, 이거를 또 저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점이 맞는 개체는 좀 또렷하게 보이고, 초점이 맞지 않는 개체는 좀 흐릿하게 보이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속성값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트랜스폼 하단에 카메라 옵션이라고 있죠? 여기에 줌이라고 있고 데프트 오 필드라고 있어요. 그 포커스 디스텐스가 있고 그 블러 레벨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줌이랑 이제 포커스 디스텐스 그러니까 초점이 맞는 그 거리를 우리가 세팅을 할 수 있고요. 카메라랑 똑같아요. 카메라가 초점이 맞는 그 거리를 세팅을 할 수도 있고 그 초점에서 맞지 않는 개체들은 좀 블러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카메라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블러 레벨을 수치를 좀 이렇게 높여보세요. 한 500, 좀 많이 높여야, 이 상태에서는 좀 뭉쳐 보이진 않긴 할 텐데, 한, 네, 한 800? 아, 900? 900으로 해봅시다. 예, 900으로 하면은, 이 안녕하세요 빼고는 안 보이죠? 예, 안녕하세요 빼고는 지금 초점이 안 맞는 모습이에요. 그렇고요. 저희가
그 1초로 이동을 해서 Z축이 앞과 뒤에 대한 그런 축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조정을 해서 지금은 앞에서 이제 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수치가 좀 줄어들면은 얘가 제가 이렇게 그 카메라 위치를 앞과 뒤로 조정을 하는 건데 저는 강사요라고 하는 부분까지 조금 당겨주시고 마이너스가 수치가 줄어들면 제가 뒤에 있는 장면을 또 찍을 수 있어요. 오늘은 토요일 또 찍어주시고 그 수업하는 날도 찍어줘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그 초점이 안 맞는 개체들은 블러 처리가 되면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배경이 없어서 조금 보기가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컨트롤 Y 눌러서 배경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바깥에다 좀 깔아볼게요. 네, 저희가 자주 썼던 그 그레디언트 램프 한번 밑에다 깔아볼게요. 드래그 드랍을 해볼게요. 네. 카메라 돌릴 때 너무 이제 단색의 화면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원근감이 있는 그런 화면으로 구성을 해주면은 조금 더 입체감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원근감 있는 구성을 하려면 레디얼 램프로 한번 바꿔주세요. 네, 레디얼 램프가 원형의 그레디언트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형의 그레디언트에서 그 스타트 램프랑 엔드 램프를 지정할 수 있는데 스타트 램프를 클릭하고 가운데를 콕 찍어보세요. 네, 그러면 스타트 램프가 가운데로 이동이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안쪽의 색상을 조금 밝은 걸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밝은 색상. 그리고 엔드 컬러를 조금 어두운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제 화면이 원근감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텍스트 색상도 배경 색상에 맞춰서 좀 흰색 이런 걸로 좀 바꿔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네, 훨씬 좀 입체감이 있어 보이죠?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카메라 블러랑 카메라 위치를 조정을 하셔서 텍스트를 찍을 수 있어요. 원래 더 멋있게 하려면은 뭐 회전 각도도 좀 돌리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긴 하는데 나는 블러가랑 초점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네. 블러가 아니라 아니, 이거 이게 프로 됐구나. 이런 거 지금 이렇게 점이 안 맞아서 하나의 위치를 살짝 내가 잘못 들었어. 저도 조금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네, 맞죠? 네. 이게 오프가 되어 있었어요. 덱트 오필드를 온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네, 정민님이랑 준미님도 잘 되시나요? 좀 어려운 거여가지고 우리 수업이 조금 뒤로 갈수록 어려운 게 있어요. 비대면으로 들으시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오늘 거는 제가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복습을 한번, 예. 그쵸, 종민님, 좀 어렵죠? 내일은 우리 최대한 대면으로 만나서 집에서 하기엔 좀 어려워요. 좀 헷갈리는 것도 있고. 하셨으면, 네, 이렇게 조정을 한번 돌려서 해보시고요. 하셨으면 예제를 좀 다운로드 해볼게요.
네, 그 3D 개체 레이어 불러오시고요. 그 컨트롤 I 눌러서 불러오시고, 뉴 컨트롤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컨트롤 K 누르시고요. 10초로 한번 세팅을 해볼 텐데, 10점을 입력을 해주세요. 네, 여기 새로운 개체를 만드셨으면, 음, 이상, 네, 저희가 3D 개체를 활용해서 입체 배경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여기 3D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7번 제외하고 6번까지만 3D 아이콘을 좀 켜볼게요. 뷰를 세팅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두 개의 뷰로 바꿔주세요. 네, 한쪽은 탑으로 바꿔주시고요. 네, 한쪽은 탑, 그리고 한쪽은 액티브 카메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거리를 세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1에서 6까지 선택하시고 키를 눌러주세요. 지금 탑에서 뭐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그 1번 개체가 맨 앞에 있고, 그리고 6번 개체가 뒤로 가도록 조정을 해보도록 할 텐데, 200 단위로 좀 입력을 해볼게요. 배경 2에다가 200을 입력을 하시고요. Z축을 조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경 3은 400, 그리고 배경 4는 600, 그리고 배경 5번은 800, 배경 6번은 1000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럼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순서가 앞에 있는 게 조그맣게 보이고 뒤에 있는 게 이제 넓게 배치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게 2D 개체가 아니라 그 3D 개체로 앞에 있는 게 있고 뒤에 있는 게 이제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얘를 통해서 저희가 배경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현재 화면에서는 조금 그 카메라를 돌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컴프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 개체를 좀 데려오도록 할게요. 그 컨트롤 N 누르시고요. 네, 근데 현재 컴프 화면을 기억을 해주세요. 조금 이따가 불러오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 1920에 1080으로 바꿔주시고요. 듀레이션은 마찬가지로 10초로 해주세요. 네, 새로운 컴프를 만들었죠? 요- 여러분들이 아마 컴프 만들었을 때 파일명이랑 동일하게 15 컴프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15 컴프를 드래그 드랍해서 타임라인에다 끌고 와줘요. 네. 그리고 이 15 컴프를 또 3D를 활성화를 해줍니다. 3D 아이콘 클릭.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얘가 여러분들이 그 화면에서 3D로 보려면은 벡터 개체를 켜주셔야 돼요. 벡터 개체를 활성화 중입니다. 벡터 개체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그별 모양처럼 되어 있거든요. 옆에 약간 그 해골 모양 오른쪽에 보시면 있어요. 이거는 벡터 개체를 벡터 속성을 활성화해주는 그런 건데 클릭해주시고 3D 속성도 클릭해주시고 네. 이런 상태가 됐고요. 이제는 포지션을 조정을 해서 움직임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네, 현재 그 화면에
뭔가 맞지가 않죠? 그래서 개체의 Y축을 조정해서 좀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Y키를 누르시고 Y축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이 빨간색의 도시가 윗부분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네, 그렇게 했고요. 이제 포지션의 키프레임을 좀 형성을 해볼게요. 포지션 스탑워치 아이콘을 클릭. 네, 이거 1888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1888. 네. 음, 네, 여기에서 그 10초로 또 이동을 해보세요. 10초로 또 이동하고요. 48을 입력해 볼게요. X축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거 한번 재생해 볼게요. 네, 보시면은 얘가 우리가 그 투시로 조정할 때랑은 좀 다르게 이제 살짝 입체감이 들어간 듯한 느낌으로 움직임이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간단한 그런 일러스트 문양이지만 도시의 배경을 만드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쉽죠? 네. 이렇게만 하면 좀 간단하니까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할게요. 15 컴프를 어,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고요. 지금 마치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고 있는데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중간에 텍스트를 좀 넣어봅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조금 넣을 건데 얘를 우리가 3D로 변환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탑에서 보면은 저희가 Z축에 대한 위치를 볼 수가 있죠. 중간에 얘를 이렇게 끼워 넣어주세요. 뭐 사이즈 적당히 키워주시고,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상위 컴프로 가서 한번 볼게요. 네. 뭐 텍스트를 뭐 이렇게 넣으면은 또, 잘 보이죠? 뭐 비슷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뭐 움직이고자 하는 주인공이나 아니면은 텍스트를 넣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비대면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잘 되고 계시죠? 못 가야 되는데 깜빡했네. 요거는 좀 렌더를 해서 그 완성 영상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3D 입체 공간. 네, 종민님. 네. 네, 형제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네. 우리 친구들 연락하니까 다 오긴 하네요. 이렇게 늦게 왔어요. 제가 앞부분은 좀 녹화를 떠났거든요. 내일이나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은 꼭 나옵시다. 우리 현장에서 같이 해요. 음, 오늘 책에서
그 형제님, 저희 오늘 책에서 그 3D 레이아웃 쪽 했거든요. 오늘 몸이 아프셨구나. 메시지 지금 거 줘요. 네. 내일은 우리 같이 함께 해요. 네. 국민님도 다 되시면 좀 올려주세요. 아무도 안 올랐어? 네, 여러분 50분까지 좀 업로드 해주세요. 네, 다음 수업도 저여가지고 좀 늦게 하셔도 되긴 합니다. 현진님, 내일 나오면 꼭 나오고요. 종민님도 유명한 하면 현장에 나오고, 예진님도 내일 또 꼭 나오고. 네, 다 하셨으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진님 좀 천천히 가셔도 돼요. 네, 중간에 이제, 어, 나가야 될 친구들이 있으면 나가도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예. 음, 근데 올해도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시간 너무 빠르잖아요. 그래요? 맞아, 이번 년 너무 빨랐던 것 같아. 근데 나는 4월부터 8월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 너무, 너무 일만 해서 그런가? 이렇게 오늘 거 이제 녹화해달라고 했는데 네, 그, 알죠? 그 언니. 언니